네, 안녕하세요. 네, EBS 유아 다중지능검사 표준화 검사를 만든 숭실대학교 김상옥 교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유아 다중지능검사는요, 유아 발달 수준에 맞게 우리가 이제 테스트하는 검사지로 개발을 했는데요. 다중지능검사는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지능에 대한 부분을 8개의 영역으로 저희가 구분해서 어떠한 것을 흥미롭게 좀 재미있어하고 관심을 보이는지에 대해서 좀 유아 시기 때 우리가 좀 발견하는 부분, 또 이걸 통해서 아이들의 장점을 더 조금 더 부각시킬 수도 있고요. 아이들이 관심 없거나 흥미 없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아이들이 경험할 수 있도록 하는 어떤 그러한 학습적인 영역으로 저희가 이 검사를 실시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우리 아이가 어떤 걸 좋아하고 또 어떤 것에 흥미를 더 보이고요. 또 거기에서 자신이 잘하는 것에 대한 자신감과 유능감을 느낄 수 있는지에 대한 영역을 8가지로 알아볼 거예요. 실제로 이제 미국의 하워드 가드너라고 하는 학자는 이렇게 말했어요. 아이들의 이 IQ가 실제로 아이들의 지능을 정확하게 평가하는 것이냐, 부모님이나 선생님들이 봤을 때 어떻게 아이들 언어 지능과 수리 논리 영역으로 인간을 구분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다양한 영역 중에 8가지 영역을 그 중에서 중요한 부분을 저희 지능으로 평가한다고 했고요. 지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잘 해낼 수 있는 역량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 부분을 유아기 때 좀 이렇게 저희가 더 좀 빨리 발굴을 해서 더 잘할 수 있는 부분은 좀 확장시키고 좀 관심이 없는 이런 부분을 조금 보완하는 쪽으로 우리가 하는 부분을 권하고 있죠. 우리가 알고 있는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기관에서 주로 많이 사용하고 있고요. 또 부모님들도 우리 아이에 대한 재능, 또 우리 아이가 좀 어려워하거나 관심이 없는 분야에 대해서 궁금하실 때 적극적으로 이걸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검사지를 실제로 실시하고 나서 결과가 나오신 다음에 아이들이 실제 적용 가능한 저희가 아이들 학습 유형이라든가 아니면 아이들의 발달에 맞는 흥미 있는 분야에 대한 코칭 부분을 저희가 여기에서 학습 전략으로 넣어놨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이 그냥 수준만 평가한다라고 하는 거하고는 다른 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유아 다중지능 검사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중지능 이론은요, 하워드 가드너라고 하는 학자, 하버드 대학교에서 교육대학원의 교수로 계신 심리학자셨고요. 이분이 말씀하시기로는 지능이 높은 아동은 모든 영역에서 우수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획일적인 지능관을 강하게 비판하셨죠. 실제로 인간의 지적 능력은 서로 독립적이고 상이하지만 여러 가지 유형의 능력으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말한 학자입니다. 그래서 개인마다 또 우리 아이들마다 각 유형의 발달이 다 다를 수 있고 그 수준을 아는 것이 어떻게 보면 아이들의 다양한 지능을 알 수 있는 방법이다라고 말하기도 했죠. 자, 유아 다중지능 검사에 대한 부분, 그래서 어떠한 목적을 갖고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8가지 지능 유형을 바탕으로요, 이 다중지능에 대한 각각의 특성, 그리고 영역별 흥미에 대한 부분을 측정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갖고 있는 능력이 얼마나 많을까, 또 어떤 강점이 있고 어떤 약점을 가지고 있을까에 대한 부분을 확인하는 것이고요. 이런 특성을 확인한 후에는 아이들의 능력에 맞게끔 적합한 교수법, 또 학습에 대한 프로그램을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겠죠. 자, 그럼 유아 다중지능 검사에 대한 부분을 한번 알아볼까요? 자, 우리는 이렇게 말하죠. 보통 IQ에 대한 부분으로 천재, 일반인, 그리고 전응아, 이렇게 구분하는 것이 보통 IQ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말하는 다중지능은 이렇게 말하죠. 모든 사람은 8가지의 지능을 가지고 태어난다. 다만 개인에 따라서 강점 지능이 차이가 나고 또 누구는 과학자로 또 어떤 사람은 음악가로 살아갈 뿐이다 라고 말하고 있죠. 또 한번 구분해서 설명해 드릴까요? IQ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인슈타인은 천재다. 그죠? 자, 우리 다중지능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인슈타인은 논리수학 지능이 매우 뛰어나다. 한편 언어 지능이 낮아서 의사소통 장애가 많았다 라고 해석을 할 수 있겠죠. 이처럼 다중지능에 대한 부분은 조금 더 구체화시키고 조금 더 명료화시켜서 우리가 어떠한 것에 흥미를 더 가지고 있는지를 더 많이 알 수 있는 장점이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유아 다중지능 검사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제가 설명해 드리면, 이 검사에 대한 이해 부분에서 인간은 다양한 지적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 이런 지적 능력에 대한 8가지 영역으로 구분할 수 있다. 그리고 그것은 그 사람마다 또 우리 아이들마다 고유한 특성이기 때문에 그거를 살리고 또 하나 관심이 없는 분야에 대해서는 이런 환경과 경험을 통해서 발달시켜서 그것을 높일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 여기에서 계속 이해시키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8가지 영역을 말씀드리면 언어 영역, 그죠? 논리 수학 영역, 시공간 지능, 그 다음에 음악 영역, 그 다음에 신체 운동, 그다음에 대인관계, 자기이해, 자연 친화에 대한 영역으로 해서 각각의 지능을 알아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유아 다중지능 검사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사실은 8가지 지능을 이제 파악하시고요. 그것은 우리 아이들의 잠재력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 표준화된 검사로 아이의 지적 능력인 지능 수준에 대한 영역을 판단하시고 또 거기에 따른 행동 수준을 파악해서 아이들에 대한 큰 어떤 잠재력과 장점에 대한 부분과 또 아이들이 보완해야 되는 단점에 대한 부분을 이제 측정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거는 좋고 나쁨이 있지 않죠. 우리 아이들이 특별하게 흥미를 가지고 더 좋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의 개인 발달 수준에 따라서 다중지능의 영역에 흥미로운 분야를 우리가 양육 방법이라든가 학습 환경으로 제공하는 것은 우리 아이들이 더 건강하고 자신감 있게 자랄 수 있는 자신의 강점을 높여주는 그런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 앞으로 이 검사에 대한 부분에 해석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한테 조금 더 적극적으로 우리 아이들이 좋아하는 것을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계기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유아 다중지능 검사에 대해서 검사를 실시하고 또 검사 결과에 대해서 확인하는 것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검사 실시는 유아를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3세에서 7세로 부모 보고식으로 실시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그림 다중지능 검사는 아이가 직접 그림을 보고 체크하는 부분도 있다는 부분을 설명을 드리고요. 문항의 수는 70문항이고 소요되는 시간은 30분 정도입니다. 우선 유의사항은 본 검사의 각 문항에는 정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부모님께서 문항을 잘 읽어보시고 평소에 우리 아이, 자녀와의 모습과 일치하는 것을 고르시면 됩니다. 다중지능 검사에 대한 부분, 유아에 대한 부분은 이렇게 많은 정보가 제공이 되고 있는데요. 이 검사 결과지를 보시게 되면 순서적으로 어떠한 부분을 유의하고 또 아이에 대한 부분을 판단할 때 이 주의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중지능 검사에 대한 결과 유효성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검사에 대해서 실시하고 나서 이거에 대한 해석을 할 수 있냐 없냐는 여기에 대한 유효성이 검증이 되어야 저기가 그 다음에 이제 결과에 대한 부분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변별력입니다. 이 변별력이라고 하는 것은 각 지능별로 변별력이 다소 부족하다. 아니면 변별력이 있다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변별력이 부족하다라고 하는 것은 각각의 점수의 차이가 많지 않다라는 얘기고요. 그럼 아직 유아인 아이들이 거의 대부분 자신이 잘하는 강점을 두드러지게 나타내거나 하는 부분은 어려울 수 있으므로 보통 약간의 다소 부족하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해석을 해도 된다라고 보실 수 있겠고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올라갈수록 변별력에 대한 차이가 많아지고요. 실제로 초등학교 고학년 이상이 되면 아이들이 자신이 잘하는 장점은 훨씬 더 크게 강화를 하는 경향이 있고 좀 어려워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더 좀 관심이라든가 흥미도가 떨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응답률에 대한 부분과 연속 동일 반응에 대한 부분까지 저희가 확인해서 정상이다라는 부분을 보고 저희가 검사를 해석하도록 합니다. 자, 다중지능에 대한 전체 프로파일과 지능별 순위가 나타납니다. 실제 여기 보시면 여기 이렇게 화살표 모양으로 가장 좀 넓게 퍼져 있는 부분이 우리 자녀가 가장 높은 지능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1위 지능은 시공간 지능, 두 번째는 음악 지능이고요. 사실은 중간에 있는 다양한 지능도 다 함께 살펴보시겠지만 저 아래 보시면 논리 수학 지능과 신체 운동 지능에 있어서 아이가 좀 관심이나 흥미도가 떨어지는구나 라고 볼 수 있겠죠. 실제로 이제 부모님이 이거 실시하실 때 문항을 한번 읽으시면서 하셨을 텐데요. 우리 유아들이
실제로 언어적으로 표현하거나 실제 행동으로 자신을 나타내고 있는 수준을 아주 낮게 편안하게 저희가 읽어가면서 체크할 수 있도록 해 놓았기 때문에요. 예, 부모님들도 이 지능에 대한 부분이 명확하게 보여지는 것에 대해서 만족도가 높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다중지능은요, 우리 아이가 고유한 어떤 기질이나 성격으로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요. 좋다, 나쁘다라고 판별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1위 강점지능부터 살펴볼까요? 1위하고 2위 강점지능이 여기에서 정확하게 조금 더 깊이 있게 설명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보완지능이라고 해서 하위 요인에 대해서 저희가 어떻게 보완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이 이제 설명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1위 순위에서 1순위 강점지능에서 언어지능이 나타났고요. 우리 아이는 일상생활에서 읽기를 좋아해요. 쓰기도 잘해요. 또 이야기도 잘하고 자신의 생각을 말로 잘 표현해요 라고 해서 우리 아이에 대한 것을 좀 편안하게 설명이 되어 있고요. 대표 인물이 있고 그 다음에 대표 인물과 대표 학자, 그리고 사실은 아직은 어리지만 우리 아이가 미래에 자신의 어떤 직업이나 진로를 본다고 했을 때 대표 직업군과 우리 아이가 나타내고 있는 이 강점 지능인 언어 지능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 언어 지능이 높은 아이들은요, 동화책을 되게 좋아할 거예요. 읽어달라고 조르고 또 실제로 동화책을 많이 보는 아이일 거고요. 이걸 바탕으로 해서 이해하는 내용, 또 정확히 글을 쓰거나 전달하는 능력도 뛰어날 것으로 보여집니다. 두 번째 2순위 강점 지능은 논리 수학 지능입니다. 일상생활에서 숫자를 쉽게 사용하고요. 되게 논리적으로 접근하는 것에 관심이 많아요. 왜요? 나는 잘 모르겠는데 설명해 주세요. 이런 표현을 많이 쓸 거고요. 문제 해결 능력이 좀 높은, 그래서 무엇인가 자기가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많이 볼 거예요. 자, 대표 인물과 대표 학자, 네, 그리고 대표 직업, 그리고 2위 강점 지능에 대한 논리 수학 지능에 대한 설명이 있습니다. 우리 아이는 이 지능이 높고요. 논리적으로 잘 따지고요. 그래서 숫자와 관련된 체계를 잘 설명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부모님에게도 체계적으로 설명해 주길 원할 수 있는 그런 아이겠죠. 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마지막으로는 약점 지능이라고 하는 보완 지능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는 유아기 때문에요. 이 발달 시기에는 어떠한 부분이 현저하게 높거나 낮은 것에 대한 변별을 원하는 게 아니고요. 어떠한 것에 흥미를 더 보이고 또 이런 부분에는 조금 흥미가 낮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경험치, 다시 말하면 일반적으로 아이들이 경험하는 것에 대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서 이거를 검사하는 부분도 많기 때문에 약점 지능이 나쁘다가 아니고 이거에 대한 관심을 좀 이끌 수 있는 경험을 제공해 주어야 되겠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아이들한테 노래 부르기를 같이 한다든가, 그죠? 이런 좋아하는 리듬에 내가 좋아하는 문구를 넣어본다든가, 이런 활동이 아이들한테 보완을 위한 권장사항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참고사항을 보시면 앞에서도 있고 중간에도 다 설명은 되어 있는데요. 이런 약점 지능을 보았을 때 부모님들이 실망감이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 참고사항에서 하워드 가드너 이 박사는 다중지능 이론은 모든 사람이 다 같은 능력과 흥미를 갖고 있지 않다라고 했고요. 모든 동일한 방법으로 배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아이들은 각각의 자신만이 좋아하는 능력과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환경을 제공해야 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꼭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런 아이들의 강점을 확인하셨으면요. 이 강점을 활용해서 아이들이 더 건강하게 발달하고요. 상위 수준의 발달로 올라갈 수 있는 촉진을 위한 활동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아무래도 다른 검사지하고 좀 다르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언어 지능에 대한 부분을 활동을 제한하는 방법, 또 부모님이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의 강점을 조금 더 잠재력을 끌어올려서 창의적이고 좀 우리 아이만의 독특한 강점으로 개발시킬 수 있을까에 대한 부모 지침을 여기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논리수학 지능이라던가 아니면 시공간 지능, 각각 지능에 대해서 다 설명이 되어 있는 부분이 이제 부모님들이 이 부모 지침을 통해서 우리 아이가 음악적 지능에 대한 부분에 관심이 좀 떨어지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이것에 대해서 즐겁게 아니면 또 이 영역에 대해서 좀 흥미를 느낄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을 활동으로 제안하는 부분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각각 영역에 대한 신체 운동 지능, 대인관계 지능,
그리고 자기 성찰지능, 자연 친화지능까지 저희가 유아의 강점을 활용하고요. 또 발달을 촉진하기 위한 활동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간단하게 우선 나와 있는 각각의 영역별로에 대한 수준과 거기에 대한 활동 촉진 방법을 설명드렸는데요. 이 다중지능 검사는 우리 아이들이 발달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조금 솔직히 알아볼 수 있는 아이들의 흥미도입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가 갖고 있는 재능이라고도 할 수 있거든요. 이 재능을 살려서 아이들이 아동기 또 청소년기에 이어지는 다양한 학습에서 자신이 스스로 주체적인 활동을 하고요. 그 건강한 자아를 가지고 자유로운 학습에서 도전하는 또 동기가 높은 아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는 충분히 지원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검사 결과를 잘 활용하셔서 현장에서 상담과 교육에 적용하시기 바라겠습니다.